요즘 정치권의 사건만 터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녹취 아니에요, 녹취?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람 간의 대화 녹취가 풀릴 때 보면 그치 없이 얘기하는 편 아니에요? 그분은? 그럼 뭐가 담겼을지 모르잖아요. 어디선가는 당장 지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나올 거고 이 문제는 그냥 묻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도 뭔가 잔존에 있다가 뭔가에 어느 시점에 돌발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지난주 되게 핫하게 했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그 수석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거 간단히 볼 거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앞서 단독 보도를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 추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태균 씨라는 분의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 명태균 씨라는 분의 이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핫해졌는데 이거는 이제 두 건이에요. 2022년 사례랑 2024년 사례. 근데 이제 뭐 복잡한데 일단은 지난주에 내용은 다 얘기가 좀 됐었으니까 수석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의 본질 그냥 딱 꿰뚫는 거로는 뭐라고 보세요? 부당한 공천 개입이죠. 부당한 불법적이죠, 사실. 불법적 공천 개입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나려면 이제 텔레그램 이 캡처가 사실은 공개가 딱 되면 뭐 되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세 분인 것 같아요. 본인, 명태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렇죠. 세 사람이죠. 네. 그 중에 가장 말하기 좋은 게 이준석 대표 같아요. 근데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 그래요?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도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에 지금 구도로 봐서는 상당히 좀 깊이 인발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당 대표인데 공심위가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당 대표로부터 100%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공천장은 당 대표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공심위 위원장은 네. 당 대표랑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몰랐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은 안 할 것 같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뭐 수사 오는 합디다만 네. 못 건드릴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보세요? 근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잖아요. 요즘 정치권의 사건만 터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녹취 아니에요, 녹취? 이런 분들은 되게 짐작컨대 네. 제가 어떤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짐작컨대 수없이 많은 녹취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요새는 하도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진짜. 토론을 못 하겠어. 너무 녹음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람 간의 대화 녹취가 풀릴 때 보면 그치 없이 얘기하는 편 아니에요? 그분은? 네. 그럼 뭐가 담겼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명을 건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못 건드린다고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무슨 뭐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굳이 내가 나서서. 다만 뭐 돈 준 것 갖고 뭐 지금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압박하기 위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다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전모가 드러나기는 어렵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엉뚱한 데서 뭐가 나올 수는 있겠죠. 엉뚱한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아니 국정농단 사건도 시작이 네. 어디였어요? 말은 무성했지만 네. 결국 이화여대 그 단과대 신설하는 데서부터 학생들이 데모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불꽃이 확 붙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보는 편인데 대체로 어디선가는 뭐 당장 지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나올 거고 또 야당이 의석수도 많고 네. 상당한 정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래저렇게 네. 예를 들면 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어디서 만났다더라. 경호처장이랑 네. 만났다. 네.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워낙
그 지난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 문제는 그냥 묻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도 뭔가 잔존에 있다가 어느 뭔가 시점에 돌발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어쨌든 텔레캡처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국힘에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 정치권에서는 그냥 일반 보는 정치 브로커, 뭐 정치꾼,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직접 개입됐다는 의혹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뭐 이렇게 팩트 파인딩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이분을 모르거든요. 이런 모르는 사람이 가끔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면 제가 약간 자괴감을 느껴. 난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저는 진짜 이름도 못 들어봤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 이쪽에서는 많이 네. 알려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듣기로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등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리스트에 저는 없었던 거 보면 제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자존심 상하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존심 상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거 국민의힘 이탈표 나올까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절대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24일 날 회동의 결과,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변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게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용산하고 이제 결별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죠. 윤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탈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 갑자기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당장 이게 뭐 재계를 붙인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 뭐 더 이상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하면 8명을 못 모으겠습니까? 그잖아요. 결국 8명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런 결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 예정대로 또 그냥 저희 의견을 붙이지 않을 거래요. 야당이 시간을 끌 거래요. 그럴 거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잘 볼 거예요. 지금은 여권 전체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역관계로 보면 다 몰려 있잖아요. 뭐 하나 유리한 국면이 하나 없어요. 그나마 임종석 전 실장 발언 하나 가지고 약간 공세를 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요인은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발언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질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저 살짝 궁금해서 그 두국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끝나요?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죠. 다음에 하죠. 아니 민주당에서도 약간 손절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냐면 정치적으로만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죠. 그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조심했어야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통일이라는 걸 앞세워서 뭐 흡수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간에 앞세워서 쭉 압박해왔던 방식이 잘 안 먹히니까 통일은 잠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노선이 지금 이제 야당이 들고 나왔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부터 들고 나왔던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로 비교한다면 하나는 통일, 하나는 평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가 지금 우리가 더 절실한 거긴 합니다. 북한도 뭐 통일에 대해서 이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뭐 통일 그거 돈 들어가는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도 지금 통일에 대해서 명시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통일을 지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우선 급한 거는 평화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도 우리 흔히 과거에 많이 썼던 대남척 노선, 네. 대결 노선을 포기하고 자꾸 핵무기 가지고 뭔가 협박하고 네.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노력도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이런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임정수 실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도발적 문제 제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마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건 아마 본인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충정은 전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좀 일렀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